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철 변호사입니다. 가덕도 테러, 이재명이 뭐 가덕도에서 테러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다 이미 수사가 돼가지고 처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를 뭐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다시 수사를 한다, 배후를 밝히겠다, 뭐 난리 떨었잖아요. 아니 이미 그건 그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뭐 저 충남 쪽에 사는 어떤 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든 분개를 해서 그렇게 이재명을 해치를 했다 이렇게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아마 15년형인가를 받았죠. 그렇게 일단락 됐던 거죠. 수사도 끝났고 재판도 끝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들여다본다 뭐 그러더니 마치 그것이 이제 정치 테러, 말하자면 이재명 반대 세력의 어떤 정책 음모에 의한 공작 뭐 이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또 냄새를 피웠어요. 연기를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배후 세력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배후 세력이 확인 안 됐답니다. 아니 원래 배후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배후 세력이 있었다면 그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겠죠. 그분의 단독 범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그 반감을 갖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이재명을 해할 의도로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그거를 정치 테러로 규정을 하고, 정치 테러라고? 근데 테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그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지 그게 테러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규정을 하고서 배후 세력을 규명하겠다라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근데 배후 세력이 규명 안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수사 인력과 그런 수사 노력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처음부터 말이죠, 그 수사의 필요성이 없었던 데다가 그렇게 많은 인력과 노력 또 돈까지 썼겠죠. 그런 것을 쓴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합뉴스TV에 보니까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 이른바 가덕도 테러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반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재수사. 근데 그 재수사가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배후 세력, 그런 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또 몰이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배후 몰이라고 할까요? 배후 세력 몰이. 그동안 제기됐던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 경찰은 조직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직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결국은 뭐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막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야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가음이 대통령을 소급해가지고, 그때 대통령 안 했잖아. 당대표였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탈탈 털어보는 어떤 그런 건데, 뭐 그분이 이제 단독으로 범행을 한 거니까 뭐 조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배우가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 수사한다고 또 그때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지인들이라든가 또 그분하고 교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배우를 갖다가 수사한다면 그분의 지인이라든가 내지는 교류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이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하나 짚으면 필요 없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또 아니면 또 해서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민주당은 말이죠, 자기들이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거지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닌가. 사실은 말이죠,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좀 놔둬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금방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200년이 지나야만 평가가 가능하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르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설키고 얽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역사를 사건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적어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종을 갖다가 폐위시키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원래 단종을 폐위시킬 때 원래 그 누명이 뭐였습니까? 단종이 결국은 성산문 등과 교류하고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누명이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몇백 년 지나서 결국은 다 신원이 회복되고 단종이 복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산군이 됐다가 다시 단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또 그것도 몇백 년 걸렸어요. 결국은 이제 숙종 때 와가지고서 적어도 단종으로서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복원이 된 건데, 자 어쨌든 세월이 흘러야 된다. 뭐 짧게는 200년, 뭐 많게는 400년, 뭐 더 많게는 1000년. 그러니까 적어도 200년 정도가 흘러야만 역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6.25라는 것도 그 하나의 대한민국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뭐 5.18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뭐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재명 건은 말이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결돼야 될,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그때 수사를 통해서 일단락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5에 대한 평가, 또 5.18에 대한 평가, 이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던 건데 그걸 뭐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 조금 뭐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랜 또 시간이 지나게 놔둬야죠. 그냥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서 말이죠, 다시 재수사를 한다? 그게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배후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건데 배후 세력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에서 이재명 테러에 대한 배후 세력을 조사했지만 확인 안 됐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재명과 관련된, 내지는 민주당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뭐 김건희 여사 사건도 그렇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쟤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밀어붙여 가지고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 말이죠, 이미 드러난 거는 드러난 대로 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특검 기간을, 종합특검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그렇게 계속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것이 오히려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정치적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 가덕도 배우니 이거에 대해서도 또 뭐 그 공격의 양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일단락 짓고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